기사에는 다 담을 수 없는 숨겨진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커맨더리 플러스입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저희와 함께할 정유라 기자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기자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커맨더리 플러스 오픈을 맡게 된 건설 부동산 게임 출입기자 정유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자님과 부동산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기자님, 이렇게 부동산 기사를 주로 쓰시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뭔가 현타? 이런 게 오지 않나요? 아무래도 집과 관련된 기사를 쓰시다 보니까 내 집은 언제 사나? 이런 생각이 막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요즘 하반기 분양 소식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자료를 쓰거나 취재를 하다 보면 언제 나는 이런 멋진 집에서 살 수 있나 싶어서 현타 되게 종종 와요. 그래서 집에서 청약통장을 자주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청약통장 하고 계시죠? 저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 청약의 개념이 없었을 때 부모님이 소액으로 넣어주시던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청년 청약통장으로 이어서 다시 넣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넣은 거는 한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취업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뭐 소액으로 2만 원, 5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다가 취업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처음에 5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월급이 조금씩 오르면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넣고는 있는데 근데 저희가 아직 직접 청약을 넣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얘기해보면 내 집 마련의 발판을 조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제일 궁금해하실 그 청약의 개념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몇 년이고 적금처럼 들어놓으면 언젠가 당첨이 되어서 우리의 로망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일종의 뭐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청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어떤 걸 들어보셨나요? 뭐 일반 공급, 뭐 특별 공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약간 추첨하는 것도 있고 뭐 점수 매기는 것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 편이네요. 제가 주워 듣는 건 잘하는 편이라서. 네. 맞아요. 태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추첨제랑 가점제가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추첨제는 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적은 무주택자나 1주택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조건에 갖춘 신청자들 중에 랜덤으로 이제 선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같이 이렇게 약간 집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는 이 불쌍한 청년들이 노려볼 만한 제도겠네요. 불쌍하다는 말 너무 마음이 애리다. 진짜.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희처럼 부양가족도 없고 집도 없는 청년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의 희망. 네. 우리 가점제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점제는 이제 저희가 진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첨제보다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왔거든요. 네,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네, 가점이 높다 또는 뭐 가점이 낮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럼 가점제란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가점은 이제 분양을 받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점수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먼저 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그 가점을 주는 기준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신데? 제 기사를 많이 보셨나? 그럼요. 제가 또 유라 기자님 기자를 많이 브리핑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박학다식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사를 더 열심히 써야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가점은 일단 토탈 84점 만점에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그리고 부양가족 숫자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의 기준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또 부양가족 숫자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가점제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무주택 기간은 미혼인 경우에 만 30세부터 기간이 산정되고 기혼인 신청자는 혼인신고 기간부터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씩 쌓이고 15년 이상이면 총 32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 30세면 사실상 32살부터 기간이 산정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결혼을 빨리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먼저 그 상대방을 찾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고 계시죠? 이렇게 준수합니다. 연락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 띄워주세요. 뭐 목소리도 좋고 뭐 네. 일도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괜찮아요. 합니다. 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술 안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술도 안 하고 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게임은 하시나? 게임도 잘 안 합니다. 자전거 굉장히 많이 타고요. 전화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모 이상형은 있어요? 외모 이상형은 제가 피부 하얀 사람 좋아하고요. 피부 하얀 사람. 피부 하얀 사람 좋아하고 쌍꺼풀 있는 눈을 좀 좋아합니다. 약간 네. 그거네. 그 정석 미인상이네. 아. 하얗고 쌍꺼풀 있고 입술 막 빨갛고. 아니 입술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근데 이게 사실 외형은 거의 안 보고 사실은 약간 성격을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 가점 이거 점수 높은 사람이면 더 좋죠. 가점 점수 제 새로운 이상형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점 점수 높은 사람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먼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냐?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부터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럼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부양가족 숫자인데 몇 명부터 가점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부양가족 숫자는 총 6명인 경우에 최대 점수가 달성이 돼요. 근데 6명의 경우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우자와 자식 4명 있어야 되지 않나요? 6명부터면? 완전 애국자다. 애국자죠. 그리고 또 혹시 그럼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와 배우자와 우리 부모님과 또 제가 또 장모님 장인어른을 부양하면은 6명이 되죠. 이런 훌륭한 신랑감이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피부 하얗고 쌍꺼풀 있는 여자분. 네,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필수 조건. 필수 조건에 또 붙어요. 네, 쌍꺼풀 없어도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식을 4명을 낳고 뭐 장인어른, 장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요즘 같은 세대에. 어렵죠. 그래서 부양가족 숫자만큼은 만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리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 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조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이제 최대 17점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앞에 2가지 조건보다 훨씬 간단해요. 통장 가입 시작부터 1년 미만은 2점. 그리고 가입 기간 1년마다 점수가 1점씩 쌓여요. 그래서 이후 15년을 유지하면 17점 만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내 나이만 쌓이는 게 아니라 가점도 쌓인다는 말로 이제 위로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나마 나이는 뭐 약간 슬프게 먹는 거지만 그죠. 네. 집을 위해서 청약 가점을 먹는 거는 좋은 걸로. 이제 떡국 먹으면서 나이도 먹으면서 가점도 먹는다. 가점도 먹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15년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 파이팅. 또 우리는 일단 기본 2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전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면 되니까 우리 청년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머리도 아프고 계산할 게 이제 이번 달 지출 내역 계산한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가계부도 안 쓰는데. 네. 그럼 따로 점수를 계산해주는 그런 고마운 기관이나 사이트가 있을까요? 그럼요. 요즘은 이제 모바일 시대지 않습니까? 수기로 계산하지 말고 편하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죠. 핸드폰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마치 짜여진 듯한. 네. 자, 주택도시기금 검색하고 들어가면 이 위에 내 집 마련 마법사라고 있어요. 마법사. 마법사.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넘어갈게요. 이게 질문이 나와 있네요. 아이고. 일단 저희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질문을 하나씩 천천히 읽으면서 그냥 다 예로만 체크를 해볼게요. 고객님은 주민등록본상 세대주이십니까? 예.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현재 무주택자이십니까? 네. 예. 어제 안내원된 것 같아요. 고객님의 해당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린 중소기업 취업 청년으로.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 고객님은 일반 가구이며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 금액 5천만 원 이하고요.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십니까? 예.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공부상 주택이십니까? 또 그냥 예.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임차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입니까? 네. 예. 대출하고자 하는 전세가 신규 계약입니까? 신규 계약. 신규 계약. 네. 저희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거니까. 고객님은 기혼이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미혼이지만 기혼이라고 기혼이라고 치고, 하자. 기혼이라고 합시다. 연락 주세요. 네,
모든 항목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 한번 해주시죠. 다음 단계. 이렇게 하면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도권 지역을 원하는지 아니면 수도권 이상 이방 수도권 밖에 네, 지역을 수도권 원하는지 외에. 체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 연소득 그리고 우리 기혼으로 체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의 소득까지 넣어야 돼요. 이게 두 분의 소득을 다 넣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쭉쭉쭉 본인의 개인 정보를 넣고 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또 다시 네. 체크하는 창이 있겠죠. 여기까지는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죄송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자님 이렇게 기사를 제가 쓰신 걸 보다 보니까 1순위 청약 마감이라고 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1순위, 2순위는 뭐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택 청약에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어요. 음. 특별 공급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특별 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비교적 그래도 당첨 확률은 좀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청약을 하는 것이 아닌 일반 공급도 있는데요.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어보셨던. 네. 그래서 1순위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월 납입금을 24번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 세대 구성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돼요. 이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제 2순위가 맞아요. 되는 거겠죠. 야, 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청약을 준비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저희 청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청약 통장이죠. 그럼요. 그거 이제 목숨처럼 아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가서 이제부터 잘 때마다 청약 통장 베개맡에 두고 잘 겁니다. 혹시나 자는 사이에 뭐 개미가 물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필수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럼 이 청약은 어디서 신청하면 될까요?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 네, 신청을 해주시면 이쪽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빠밤. 지금까지 얘기한 건 공통적인 부분이고 입주 아파트나 지역마다 세부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특별히 원하는 아파트, 네. 주택이 있다면 거기서 꼭 입주 조건을 확인해 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정유라 기자님과 부동산 청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내용도 조금 풍부해야 되고 얼굴도 이쁘게 나와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기자로서 네.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유라 기자님과 함께한 커맨더리 플러스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 정유라 기자님과 함께한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맨더리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